그래서 보다 더 자세한 재개발 예정지 투자에 대한 전략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토요일에 있는 오프라인 강의 미리 신청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저와 함께 이런 앞으로 연신내역과 독바이역이 될 지역을 꼽아가는 그런 투자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입니다. 자, 오늘은 GTX A 노선 개통 시에 가장 큰 호재가 될 지역 중에 하나인 연신내역 일대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GTX A 노선은요, 내년 3월 이후에 1단계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요. 1단계는 동탄에서 수서역까지 우선적으로 운행이 될 예정이고 2024년 말경에 와서는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별도의 구간으로 운행이 되다가 3단계 2025년 말경이 되면 삼성역을 제외한 모든 노선이 연결이 되면서 서울 도심부를 관통해서 2군데 이상의 업무 지구를 통과하는 핵심 축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GTX 노선이 정차하는 역들을 쭉 한번 살펴보면 대부분은 신도시 혹은 업무 중심지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파트로 완성된 지역이 대부분이죠. 따라서 오늘은 연신내역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추진 초기 단계인 조합 사업들을 분석을 해보면서 은평구가 금평구가 됐을 때 핵심 아파트 단지가 될 지역을 한번 꼽아보려고 합니다. 자, 연신내역 일대는 굉장한 교통 호재가 있는 만큼 연신내 역을 둘러싸고 정말 많은 정비구역들이 위치를 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초기 단계인 구역들만 위주로 분석을 좀 해볼 텐데요. 가장 북쪽으로 올라가면 가련 2구역이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가련 1구역은 서울 시내에서 단일 정비구역으로는 가장 큰 재개발 구역인데 현재 관리처분 인가가 나서 거의 막바지 단계에 다다라 있죠. 그런데 그 위에 있는 가련 2구역은 규모는 그렇게 크지가 않고요. 아무래도 뒤쪽에 산이 있는 만큼 경사가 좀 심해서 대부분의 땅들의 용도 지역이 일종일반 주거지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많은 기부 체납을 우리가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가격 흐름을 한번 보시면 가격이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이번 8월 달에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이 된 지역인데 매매가 흐름이 한 4억대를 넘어갔다가 최근에는 2억 5천에서 3억 정도 수준으로 좀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대지지분 가격으로 봤을 때도 다른 신통기획 구역보다는 상당히 저렴한 대지지분을 자랑을 하죠. 이 지역의 단점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일종일반 주거지역의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 꼽을 수가 있겠고요. 대신에 노후도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완료 단계까지는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신통기획 후보지로 지정된 구역들은 아직까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기는 직접 실입주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가 2억 5천에서 3억 선 이 금액을 전부 주고서 투자를 해서 실입주를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내 집 마련 원하시는 분들은 몇 년 정도 거주하시는 거 감안하시고 들어가시려면 사실 서울시 내의 신통기획 구역 중에서 이보다 저렴한 가격은 현실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 그래서 내 집 마련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몸테크 생각하시면서 접근하기에 용이하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다음으로는 좀 밑으로 내려와서 대조동 모아타운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아타운 3차 대상지로 지구 지정이 됐고요. 바로 밑에 대조 1구역이 이미 철거 신고까지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탄력을 좀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현장을 가보시면 이 대조동 모아타운은 동의율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미 토지 등 소유자의 거의 80% 가까운 동의율을 충족했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이 가격 흐름에도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최근에 다른 모아타운들 중에서 동의가 잘 안 나오는 구역들은 가격대가 좀 심하게 빠지는 구역들도 존재를 하는데 이 구역은 제가 봤을 때 아마 끝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매매가 흐름도 굉장히 강해서 이미 3억 5천대를 넘어서 거의 4억에 수렴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또 거래가 굉장히 잘 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자, 모아타운의 장점이라고 하면 이런 점이겠죠. 다른 사업들, 예를 들어 신통기획이라던가 도심 복합사업들은 거주를 해야 된다거나 혹은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에 사게 되면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라는 식의 단점이 존재를 해요. 하지만 모아타운은 순수한 민간사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거래가 자유롭고 또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서 여기 같은 경우는 매매가는 앞서 봤었던 가련 2구역보다는 훨씬 더 세지만 투자 금액으로 봤을 때는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로 전세를 끼고 상당히 낮은 금액의 투자로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전체 토지가 전부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또 노후도 역시도 일반적인 모아타운보다는 상당히 심각한 편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67%라는 노후도조차 넘어섰기 때문에 여기는 모아타운 추진하지 않더라도 다른 재개발 사업으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구역이다. 그래서 옵션이 많은 구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 흐름이 지역성 대비해서는 상당히 세게 가고 있습니다. 대지분가가 5천을 넘어서 6천대까지 가고 있다고 하는 거는 서대문이나 마포 일대 가격과 거의 비슷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기존에 투자해 놓으셨던 분들께서는 상당히 큰 1차 수익 구간으로 접근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투자 잘 하시는 분들은 이런 때 몇천 투자로 잡아요. 그래서 상당히 가격적으로 많이 튀어 올라갔을 때 내가 팔아도 되고 또 끌고 가면서 내 집 마련을 해도 되고 여러 가지 옵션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이렇게 될 구역을 잘 찾아보셔야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는 연신내역 바로 역세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연신내역 기준에서 동쪽에는요, 세 군데 구역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가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080 도심 공공 1차 본지구 연신내역 인근 한 개 구역이 있고요. 여기는 구역이 굉장히 좁습니다. 설계 공모 단계까지 갔으니까 상당히 진행이 빠른 구역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두 개 구역은 아직은 초읽기 단계입니다. 동의서가 100% 거쳐지지가 않아서 아직까지는 동의서를 열심히 걷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한 50% 이상은 동의서를 받고 있다라고 저는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도심복합사업지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보자면 현재 후보지 선정된 곳이 전국에 79군데가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해제된 곳을 제외하면 한 55군데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내년 9월 이전까지는 동의서를 전부 다 걷어서 본 지구 지정을 완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구 지정이 안 된다면 여기는 이제 후보지 상태에서 해제가 되어서 다시는 후보지로 들어갈 수 없는, 그래서 다른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자, 그런데 현재 전국에서 지구 지정이 완료된 구역이 불과 10개밖에 안 돼요. 그리고 예정인 곳이 한 5-6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중에 상당수가 다른 민간 사업으로 전환이 될 수도 있겠다. 민간 사업으로 전환되는 타이밍을 잘 잡아서 들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 훌륭한 투자를 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내년에 후보지에서 해제되는 단계인 구역들을 상당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세 개 구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가격 흐름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도심공공 1차 본지구 지정된 작은 구역 보여드렸죠. 자, 본지구 지정이 되기 전에 후보지 상태부터 이제 거래가 뚝 끊겨버려요. 이게 도심복합사업의 단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도심복합사업은 아무래도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사업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용적률을 거의 600% 가까이 적용을 해주는 구역이니까 상당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력이 있겠죠. 사업 자체가. 자, 그렇다 보니까 투기 수요가 너무 과하게 밀집될 것을 우려를 하다 보니까 이제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에 기존 물건을 사더라도 현금 청산 대상이다, 이렇게 겁을 줘버렸었죠. 그래서 현재 동의서를 진구하고 있는 나머지 구역들도 한번 보여드리면, 자, 불광 1 근린공원 인근 구역 같은 경우에도 후보지 선정과 동시에 거래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 거래가 굉장히 많이 밀집이 되면서 지분가가 4천대를 넘어서서 형성이 됐었고요. 또 매매가도 2억 초반대에서 3억까지 거의 50%가량이 확 튀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거래 없는 데는 장사가 없죠. 최근에 아주 작은 거래 한두 건이 있긴 한데 그런 거래들이 이제 가격이 상당히 낮은 금액대에서 거래되는 걸로 봐서는 현금 청산을 감수하고서 거래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 이동구역도 마찬가지인데 이동구역도 전세 거래는 2억대에서 어느 정도 활발하게 움직이죠. 하지만 매매 거래는 후보지 선정 전후로 해서 뚝 끊겨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거래,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거래는 거의 6천대까지 형성된 걸로 봐서는 이거는 후보지 선정될 거 알고서 사신 분이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여기 역시도 거래 자체가 전무한 상황이 돼버렸죠. 그런데 만약에 동의서 진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본지구 지정에 다다르지 못하면 한 3천대 요 가격에 사신 분들은 굉장히 투자 잘하신 꼴이 돼요. 만약에 이 가격에 사신 분들께서 시세대로 전세만 맞추게 되더라도 거의 내 자기 자본 없이 무기업으로 투자하면서 연신의 역세권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투자는 리스크는 좀 있지만 그래도 도심복합사업이라는 사업을 잘 이해하신 분께서 투자를 하시면 상당히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으로는 연신내 역세권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후보지 상태에 다다르진 못해서 아직 구역계가 표시되진 않았는데 연신내 역 기준으로 해서 바로 북쪽에 붙어서 2개 구역이 현재 추진을 하고 있어요. 현재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추진을 하려면 1차 역세권 반경을 한시적으로 늘려줘서 반경 350m까지 1차 역세권 추진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반경 500m까지는 2차 역세권 구간으로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구역들의 구역계의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면 1차 역세권은 반경에 상업지역 제외하고 딱 붙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반경에 바로 붙여서 2차 역세권 구역이 있습니다. 자, 1차 역세권 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전 검토 단계까지 들어간 상황이고요. 그 얘기는 주민 동의율이 이미 50%대를 넘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2차 역세권 구역 같은 경우에는 50%대를 넘어갔다라고는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사전 검토 단계까지 못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역세권이 아무래도 역세권에 더 가깝다 보니까 인센티브라던가 분담금에 대한 부분이 유리할 수 있다는 측면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진행되지 않는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두 군데의 가격 흐름도 한번 같이 보여드리면 1차 역세권 구역 같은 경우는 매매가가 4억대를 넘어갔습니다. 최근에 거래되는 금액도 아주 싸진 않아요. 거의 4억을 넘어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대지지분가도 한 차례 굉장히 크게 튀었습니다. 최근에도 거래가 일부 있는 모습으로 봐서는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도 상당히 크게 남아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현재 대지지분가도 4천에서 5천 사이까지 거래가 되고 있고요. 또 여기는 아직까지 전세를 끼고 개투자를 할 수가 있는 구역이죠. 그래서 현재 투자를 한다면 2억 언저리 정도 전세를 끼고서 한 2억 정도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면 괜찮은 구역일 수 있겠다. 다음으로 2차 역세권 구역 가격을 한번 보면 2차 역세권은 아무래도 금액대가 좀 저렴합니다. 1차 역세권이 대부분 다 4억에 근접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2차 역세권 구역은 대부분 3억 언저리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지지분가 역시도 1차 역세권이 평당 5천대까지 수렴을 했다면 2차 역세권은 비교적 저렴한 3천에서 4천대 요 언저리에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죠. 하지만 구역계가 좀 더 넓다 보니까 거래량은 꾸준하게 유지가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 1차 2차 역세권이 모두 다 노후도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 재개발에 대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많이 받으면서 건축하는 것을 노려볼 수도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신통계획 같은 형태로 보다 더 빠르면서 민간 형태에 가까운 재개발을 추진하는 것을 노려볼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은평구의 가장 큰 장점은 노후도가 굉장히 많이 차 있기 때문에 구역의 특성에 따라서 본인 구역의 입맛에 유리한 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상당히 큰 장점이 있는 지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연신내 역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 연신내역 못지않은 호재가 있는 독바이역 일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독바이역 같은 경우는 지금 안타깝게도 신분당선 북부 연장에서 예타 떨어졌습니다. 올 8월달이었던 것 같은데 예타에서 아쉽게 탈락은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몇 년 있으면 다시 또 예타 넣으면서 추진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라인이 은평구를 관통하게 되겠죠. 신분당선 역시 용산 연장이 되게 되면 용산에서 강남 이 두 군데의 핵심 업무지구를 관통하는 노선이 되다 보니까 안 그래도 지금 신분당선의 노선 파워가 굉장히 강한데 서북부에도 그 온기가 전달이 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좀 듭니다. 그래서 독바이역 일대도 상당히 많은 정비구역들이 쭉 감싸고 있는데 바로 역 앞에 독바이 역세권 개발 구역이 있습니다. 자, 독바이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는 현재 정비 구역 지정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 역시 용적률을 꽤나 높게 적용받는 것으로 현재 나와 있는데 용적률이 한 350%대까지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가격도 상당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독바이 역세권 재개발 가격을 보면 여기는 이미 입주권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5억에서 6억 정도의 매매가를 자랑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약간 조정이 됐어도 한 5억대 정도는 매매가가 나와 있다. 그리고 지분가 역시 6천을 넘어서 8천, 1억 요 정도까지 현재 형성이 됐다가 약간은 조정이 되는 그런 추세로 보여지죠. 그래서 평당 한 6천대 정도가 시세다라고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지역은 준주거까지 포함된 상당히 고밀 개발이 가능한 토지죠. 최근에 정비계획 같은 경우에도 용적률을 거의 350% 가까이 적용을 받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독바이 역세권과 더불어서 같이 바로 붙어있는 불광 1구역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모아타운 후보지까지 한번 살펴보면 일단 불광동 170번 모아타운이 있습니다.
여기 역시 후보지 상태인데 지금 매매가 흐름이 굉장히 셉니다. 매매가가 전혀 죽질 않고 있죠. 그래서 3억을 넘어서서 거의 4억에 수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대지 지분가 역시 평당 3천에서 한 4천대 요 정도 수준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자, 모아타운의 장점, 거래량에서 또다시 드러나죠. 그래서 불광동 모아타운도 제가 알기로는 동의가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추세가 꺾이지 않고 쭉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도 뭐 전세가는 한 2억 정도로 수렴하는 걸로 봐서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투자 금액으로 갭 투자를 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지역 역시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지 지분가가 다른 구역보다 저렴하다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일종 지역 같은 경우는 한 25% 정도는 더 가격을 적게 봐야 돼요. 자, 그래서 대조동과 비슷한 그냥 시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불광 1구역이 있는데 독바이 역세권 재개발과 바로 맞붙어 있는 구역이죠. 여기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한 2012년도 13년 요때쯤에 구역 지정이 되어서 이미 대우건설로 시공사가 선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보시다시피 면적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500세대가 약간 넘는 신축 아파트가 탄생할 구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두 개 구역과 불광 5구역까지 전체가 완료가 된다면 불광역에서 독바이역과는 이쪽 길이 전부 다 신축 아파트 촌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과거까지의 은평구의 이미지가 굉장히 노후되고 낙후된 저밀 주거 지역이었다면 이제는 교통호재를 안고 있는 연신내역과 독바이역을 기준으로 해서 이 지역은 전체가 다 뉴타운 같은 형태의 아파트 촌으로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교통호재라고 하는 게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교통호재라고 하는 거는 일자리 호재만큼 그 지역의 집값을 확 띄울 수가 있으면서 또 어느 지역으로 통하는 노선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GTX A 노선도 최소 2개 이상의 업무 지구를 통과하는 노선이고 정차역이 많지 않은 광역도심 철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물리적 거리를 압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앞으로 GTX B 노선, C 노선 계속 착공이라던가 개발 본 계획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런 노선들의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 투자 전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주변 지역 잘 살펴보면 연신내역처럼 정비구역으로 둘러싸여 있는 역들도 있다. 그러면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로 접근하고 또 어느 시점에서 얼마 정도 가격으로 투자 접근을 할 것이냐. 자, 이 부분이 앞으로 서울과 수도권에서 투자로 대박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투자 전략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보다 더 자세한 재개발 예정지 투자에 대한 전략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토요일에 있는 오프라인 강의 미리 신청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저와 함께 이런 앞으로 연신내역과 독바이역이 될 지역을 꼽아가는 그런 투자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연신내역 일대 정비 예정구역 분석을 한번 해봤고요. 지금까지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이었습니다.